아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하셔서 색드립, 패드립, 쌍욕,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발언을 하실 경우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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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 유해 방송, 불법 방송, 쓰레기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방송을 제보해 주십시오. 동영상으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면 되는데요. 동영상 무료 캡처 프로그램으로는 오캠, 오픈 캡처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캡처를 한 동영상은 365일 24시간 언제나 SAJATV 사자TV@한메일.net으로 제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동액 자살 사건, 그리고 지난 7월 8월 중에 벌어진 세야집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들은 이야기가 있는 분들은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그맨 최군과 일을 했거나 지인, 최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기 BJ 철구, 연보성, 창현, 은우, 이재동, 이영호와 관련된 군연기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네, 채팅창에서 싸우면 강퇴를 한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팝콘 지금 트위치 TV 8000K, 유튜브 4500K, 팝콘 TV 고화질로 송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채팅창에서 서로 싸움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끊길 경우에는 화질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새로 고침해서 접속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화질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다 오토로 놓는데요. 트위치 TV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화면에 보시면 톱니바퀴 같은 게 있습니다. 화면을 딱 가면 톱니바퀴의 오른쪽 하단에 톱니바퀴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그 속도에 맞게 자기 지금 환경에 맞게 화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집구석에 인터넷이 거지 깽깽이 양아치 구리선, 청동구리선으로 된 거지 깽깽이 인터넷인데 모뎀선인데 거기에다가 HD 풀 1080p 60프레임으로 보신다면 컴퓨터가 폭파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그래서 본인 집구석에 인터넷 속도에 맞춰서 화질을 맞춰 욕심내는 인간들이 있어요. 집구석에는 청동구리선으로 지금 ADSL 예전에 구리선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를 HD 풀화질로 보시면은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터져버립니다. 끊겨서.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자기 회선에 맞게 방송을 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 분이 전해주셔서 쾌재를 부르면서 쾌지나 칭칭나네를
외치고 요즘 뭐 서수길 대표가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아프리카 TV 코스닥 150 편출 결정. 요런 노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어제 잠깐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뭐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요거를 때 이제 오늘 제가 기사를 읽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를 설명해 드리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어떤 것이냐. 어제 잠깐 나왔었는데 자, 코스닥 150 정기 변경 확정. 지금이라도 바이라는 기사인데 머니투데이 기사. 코스닥 150 12월 정기 변경 종목이 확정되면서 24일 편입 편출 종목 간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전문가들은 정기 변경이 적용되는 다음 달 15일 전까지 매수 투자 전략이 일제 제시했다. 그러니까 다음 달 15일 전까지 이게 변경이 되면은 네, 이제 코스닥 150에서 아웃 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코스닥 150이 뭐냐? 이 코스닥 150은 우량주죠. 안정적이고 아주 안정적이고 뭐 기관 투자라든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투자에. 그러니까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주식에 이제 기관 투자들은 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라든가 투자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이잖아요.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막 이런 데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금이라든가 투자를 할 때 그런 자기들이 그냥 위험한 데다가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말아먹으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천해주는 그런 데가 많이 기관 투자는 많이 어제 그 주식을 해보신 분에 의하면 그런 건데 지금 편입한 회사가 PSK, 코엘패션, 미래컴퍼니, 모다이노칩, BH,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어비스, 이녹스 첨단 소재, 에코프로, SM코어, 유니슨, 제일홀딩스, 네이처셀 이렇게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둘, 여섯, 여덟, 13개 업체가 그런 이제 편출이 된 곳이 있습니다. 편출, 아웃, 나가 있어, get out now 이렇게 한 그게 이제 기술주로서는 다른 것부터 산업재에서는 하이로 코리아, 넥스턴, 라이온 캠텍, 필수 소비재는 메일홀딩스, 코스온, 자유 소비재는 지엔코, 아가방 컴퍼니. 근데 기술주에 APS 홀딩스, 대한뉴팜, KH바텍, 조이시티, 뉴, 이거 좀, 뉴는 배급사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주 중에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가 get out now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제보를 해주셨는데, 코스닥 150에서 정기 변경 종목에 편출로 됐다. 이거를 이제 분석하면서, 지난 10월에 국정감사,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3명의 의원이 예배당 종치듯이 공약을 해서 아니 무슨 하루에 선물할 수 있는 별풍선이 3천만 원이냐. 방통위 이호성 위원장의 표정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호성 위원장의 표정이 이렇게 충격과 공포를 받았는데 서수길 대표의 표정은 더 놀라웠죠. 그 한 달에 하루 선물할 수 있는 게 얼마냐라고 했더니 기억을 잘 못한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서수길 대표만 나오면 상이 나오더라고요. 국정감상. 아프리카 TV 2017 BJ 대상 국정감상 서수길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서수길 대표만 나오면 나와요. 국정감상. 저도 요즘 최근 들어서 뇌정지를 몇 번 당했는데 코우심님 때문에 당하고 또 오늘 먹돌림 때문에 뇌정지가 왔는데 그 감정을 알죠. 아무튼 11월 24일 코스닥 150 정기변경 종목에서 편출돼서 어쩐지 주가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오르다가 유지가 되다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음 달 15일 전까지 정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꽃길인지 흙길일지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죠. 동액 자살 사건, 성추행 사건 의혹. 네. 자, 지금 뭐 세아는 복귀를 해가지고 자기는 뭐 문제 없다라고 했습니다만은 발표한 내용에 의혹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일부 이제 그쪽 팬분들이 와가지고 네가 뭔데 그걸 다루냐? 기자니까 유기자, 기자 유기자. 자, 그래서 제가 어제 핵심을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어제 좀 길게 했으니까 오늘은 좀 전화를 많이 받아볼게 주말이니까. 자, 첫 번째는 자기들이 성추행을 당했다 당일 세아 집에서 동액 로렌 그 다음에 세아 3명의 남성과 술을 먹었던 여성 2명 중에 한 명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당일 세아 말대로 하면은 7월 8월 중 하루에 경찰서에 당일 저녁에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그 여성들의 정체가 누구냐? 근데 저는 로렌의 지인인 줄 알았거든 지금까지. 근데 로렌이 11월 22일 세아 해명방송 끝나고 나서 해명방송에서 본인 지인이 아니다라는 좀 충격적인 저는 진술이었거든요.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로렌의 지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로렌의 지인의 지인이다. 당시 7, 8월에 로렌이 갑자기 인기가 급등했습니다. 급등한 이유가 여성 게스트들, 그러니까 외모가 되는 어느 정도의 여성 게스트들이 계속 출연을 하면서 갑자기 인기가 급등하고 시청자 수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 여성들은 누구에게 소개받는가 하는 퀘스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로렌이 만약에 자기 지인이었다고 하면 평소에 아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본인의 지인의 지인들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 여성들의 정체가 뭐냐, 그 지인의 정체도 뭐고, 그러니까 로렌의 지인이라는 게 친구냐, 아는 형이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로렌의 지인의 지인들이기 때문에 로렌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날 세아 집에서 동액과 로렌이 같이 술을 이렇게 마시면서 로렌이 지인에게 부탁해서 그 지인의 지인을 요청을 했는데 그 지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로렌과 무슨 관계인데 여성들을 소개를 해줬고 그 여성들은 누군데 모르는 사람들하고 술 마시라고 초대를 했는데 올 수 있을 정도의 관계냐?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렌의 지인이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BJ들의 지인이라고 되면 모르는데 로렌의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지인들을 데리고 왔다. 나는 이 부분에서 대해서 분명히 의심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로렌의 지인을 불렀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11월 22일 날 해명 방송에서 본인의 지인도 아니고 지인에게 부탁해서 그 지인을 불렀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뭐 하는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길래 모르는 사람하고 술 먹는 자리에 그 지인도 안 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로렌이 부탁한 지인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의혹 안 가세요? 의문이? 나는 기자라서 그런가? 생각을 해보세요. 로렌의 지인도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로렌의 지인한테 부탁해서 지인의 지인들이 모르는 남자 3명하고 술을 마시러 거기로 왔다. 난 이해가 안 돼서요. 그렇잖아. 그 여성들도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 방송을 볼 수는 있겠지만 모르는 남자들이잖아요. 그 남자 BJ들도 모르는 여성들이고. 나는 이 로렌이 그때 당시 7, 8월 중에 여름 때 피크를 올리면서 여성 게스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여성들을, 자기 방송에 나왔던 여성들을 소개시켜준 그 지인인가 아니면 다른 지인인가, 그 지인이 누구길래 모르는 남자 BJ들하고 술을 먹는 자리에 그 여성들을
오게끔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본인도 없는데, 본인도 그 자리에 없는데, 로렌의 지인도 그 자리에 없는데 본인들의 지인들을 거기에 보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좀 의심이 간다라고 생각, 의혹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한 시점이 언제냐, 명확하지가 않다. 참고인 조사 받았으면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춰보기 위해서. 세아가 자기가 참고인 조사 받았다고 하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자, 세아가 술 먹다가 자기가 취해가지고 먼저 침실로 갔다고 그랬거든요. 집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남아있는 게 동액, 로렌, 여성 둘인데 잠잔 순서가 누구냐? 마지막에 어떤 남자 BJ랑 여성이 남았는데 거기서 사건이 벌어진 거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아는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말할 수 없다라고 하고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한 시점이 언제냐? 명확하지가 않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성들이 성추행을 만약에 그 여성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거기 자리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겠죠. 원하지 않는데 자기를 추행하는데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술을 먹었을 때도 깰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세아만 침실에 가서 잔 거고 나머지는 그 주변에 있었다면 세아의 집이 그렇게 넓지 아무리 넓더라고 하더라도 그쵸? 그러니까 여성이 성추행을 당한 시점이 만약에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면 분명히 소리를 지를 가능성이 크다. 깨우거나, 그쵸? 가가지고 친구를 같이 왔던 사람을 깨우거나 누굴 깨우거나 뭐 도망을 가거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상하죠. 세아는 일어나 보니까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여성들이 그냥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항의를 하지 않고. 그게 그러면 그 여성들이 만취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그 몹쓸지를 당했다면 그럼 누가 그랬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만취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일어나서 귀가를 했는데 나중에 뭐가 이상한 걸 발견해가지고 그 소개시켜준 지인한테 얘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로렌한테 얘기를 했다든가. 왜냐면 지인이 연락처를 알려줄 거 아니에요. 로렌한테. 그럼 전화번호를 알 가능성이 2명인데 그 소개해줬던 지인에게 로렌의 지인에게 연락할 가능성이 크죠. 이런 뭐 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지인은 로렌한테 자기가 소개시켜줬으니까 연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 여성들이 귀가한 시간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한 시점, 인지한 시점, 그리고 귀가한 시간, CCTV에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고를 저녁에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간차가 얼마냐. 그 사실을 세아나 관련된 BJ들에게 얘기하고 신고를 한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동해의 주장, 동해의 지인, 그 뭐 성이라고 하나요? 그 들은 사람들의 입장은 동해도 술을 많이 먹어서 그냥 잤는데 나중에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하고 본인한테 누군가 총대를 매라. 그럼 내가 다 지원을 해주고 다 도와주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 있고 막 그랬다라고 이렇게 그 들은 말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말대로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 제가 이 성범죄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은 뭐냐면 말로써 성희롱 하는 거잖아요. 너 뭐 섹시하다 뭐 막 이렇게 말로써 하는 게 대부분 성희롱입니다. 성범죄의 밑단계에서. 그 다음에 성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만지거나, 그쵸? 스킨십을 하거나 막 입맞춤을 하거나 막 그런 실제적인 접촉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폭행의 전 단계죠. 그 단계가 성추행입니다. 성폭행은 아시다시피 끝까지 몹쓸 짓을 하는 게 성폭행인데, 지금 이 사건이 성추행이라면 DNA 적출이 큰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었고 그게 동의하에 있었느냐 비동의에 있었느냐는 당사자들만 아는 거잖아요. 경찰이 바보냐고 했는데 우리나라 경찰 전 못 믿어요.
지금 보세요.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적폐 수사 관련된 사건, 은폐 사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검찰, 경찰 수사.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다? 왜 그 경찰에서 수사를 다 했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Y 필수첩 추정 60분에서 왜 맨날 사건 파헤쳐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파헤쳐가지고 뒤집어진 사건이 몇 건이나 있는데, 이게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 함구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성폭행 사건이면 그 DNA 검사가 어느 정도의 확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일단은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심각한 부위에서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근데 그게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냐, 합의하지 않은 환경에서 이루어진 거냐는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범죄가 간단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목격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게 합의된 것이냐 합의되지 않은 것이냐는 것은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세아가 깼는데 여성들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성들이 그 세아가 깨기 전에 이의 제기를 했으면 세아가 진짜로 깼어야죠. 세아는 어떻게 깼죠? 자연스럽게 깼죠. 본인이 말한 거로 보면 누가 지인한테 뭐 로렌이나 누구한테 연락이 왔거나 그 깨었을 때 그 집에 여자들은 가고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동액이 있었는지 로렌이 있었는지 확인이 안 돼요. 깨어났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세아가 깨기 전에 만약에 문제를 인지했으면 그 전에 연락이 왔겠죠. 만약에 로렌이 같이 자고 있었으면 로렌의 지인한테 소개해준 사람한테 연락이 왔겠고, 로렌한테. 그쵸?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세아가 술을 먹고 자기가 먼저 침실에서 자고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 사건을 고소했다라는 걸 나중에 인지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인지한 시점도 중요하고요. 이거는 성폭행, 지금까지 나온 건 성추행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폭행으로 바뀌면 또 다른 시점이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성추행이에요. 원하지 않는데 뭔가 접촉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뭐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희롱은 아닌 것 같고, 성희롱인데 무슨 미국으로 가고 막 이런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추행인데 난 지금 그 뭐냐면 성추행인데 성추행도 나쁘죠. 근데 미국까지 가고 극단적인 선택을 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다른 이유가 나온 건 없으니까요. 다른 이유가 근거가 내가 그래서 저번에 뭐 무슨 도박빈 얘기하셔서 근거가 있냐니까 뭐 근거를 보낼 수 없다. 메일을 못 보낸다라고 해가지고 흐지부지 됐는데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성추행이라고 말이 완전히 다 바뀌는 거거든요. 성추행 사건인데 미국으로 가고 아니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건인데 그렇잖아요. 당장에 지금 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건이 7월 8월에 있었는데 동액이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한 게 9월 3일이거든요. 말이 돼요? 응? 만약에 이 사건이 심각한 사고, 엄청난 사건이었다면 어떻게 그 사건이 발생을 하고 두 달, 7월에 발생했으면 두 달, 8월에 발생했으면 한 달 동안 그럴 수가 있죠?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죠? 분명히 뭔가 해결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뭔가 뒤틀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동액의 시점에서 봤을 때 동액의 그 지인의 주장에 근거하면 본인은 그렇게까지 커질 사건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지인의 주장에 따르면. 근데 갑자기 나중에 사건이 보니까 막 엄청나게 커지고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 그래서 그 여성들이 세아가 일어났을 때 가고 없었다. 그럼 그때까지 아무런 논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는 거는 세아가 먼저 그 사람 인원 중에 잠이 와서 먼저 침실로 가서 잠을 잤는데 그 자신이 스스로 깰 때까지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여성들은 가고 없었다. 근데 그 집에 동액이나 로렌이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아직. 그쵸? 그러면 세아가 자연스럽게 깰 때까지는 아무런 논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아 자체도
그 여성들이 경찰에 저녁에 고소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세아가 일어난 시간이 언제냐, 오전이냐, 점심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면 상당 기간 인지를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의혹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저녁에 고소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시점이 중요하다.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여성들이 그거를 인지했던 시점이라든가, 여성들이 자기가 누군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인지를 했다면 그 시점, 아니면 나중에 자기가 나쁜 일을 당한 것 같은데 만취해서 그럼 누구지? 라고 해서 알아보고 신고를 했는지, 이 시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성들의 귀가 시간, 여성들이 신고한 시간,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 이게 만약에 이 성추행 사건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성폭행 기준으로 가게 되면 뭐 DNA가 주요 부위에서 발견됐느냐 이런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합의된 것이냐 합의되지 않은 것이냐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근데 지금 한 명이 고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휴대폰 기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기록을 남겼다면 또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빨리 유실되기 전에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요. 근데 여성들이 동액을 지목해서 경찰서에 신고한 이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아의 말에 따르면입니다. 세아의 말에 따르면 여성들이 저녁에 동액을 고소했다. 그러면 자기에게 그런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한 시점이 언제란 얘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성들이 집에 갈 때, 누가 나한테 나쁜 짓을 했어 하고 인지하고 간 것인가, 아니면 만취한 상태에서 몰랐는데 나중에 발견해서 그거를 인지해서 경찰서에 신고한 것인가. 그러니까 물어봐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그 나쁜 그 일을 당했을 때 술을 먹었지만 인지한 시점이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중요한 거죠. 경찰서에 신고한 그 갭, 시간차가 바로 신고했느냐, 아니면 한참 몇 시간 후에 신고를 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세아가 해명방송 중에 그 중요한 사건이 언제 발생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다. 7월인가 8월인가. 이게 말이 되느냐.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의 목숨이 사라졌는데 그 사건이 7월인가 8월인가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중대발표에서. 나는 그래서 설득력을 잃는다고 생각해요. 신뢰성이.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뢰성이, 그 해명방송에 대한 신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저걸 해명을 받았을 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중요한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동핵 자살 사건의 원인이 됐던 그 사건의 날짜를 기억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부산 투어나 지방 투어를 하기 그 전에 7월인가 8월인가 내 집에서, 이게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소한 날짜는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최소한 경찰서 참고인 조사까지 받고 그랬으면 그거는 유가족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7월인가 8월인가 해명방송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해명방송이나 그 입장 발표를 할 때는요, 씁니다. 메모장이나 컴퓨터에다 메모장에 쓰거나 적어가지고 씁니다. 최소한 언제 그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날 뭐 고인을 얘기하기 힘들면 그 사람하고 누구하고 있었다. 술을 몇 시까지 마셨고, 내가 먼저 잡고 뭐 어떻게 됐는데 몇 시쯤에 갔는데 뭐 연락이 왔었고, 그 다음에 몇 시에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걸 알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명확한 표현이 없어요. 유가족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 근데 나는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하면 고소하겠다. 어떤 게 허위고 사실이고가 구분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고 그걸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명방송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추정을 하고 소문이 도는 거죠. 해명방송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해결이 되고
밝혀지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밝혀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해결이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명 방송이에요? 그냥 자기 입장만 하는 거지. 나는 잘못 없다. 소문이나 이런 거 다 거짓말이다. 고소하겠다. 어느 게 참 거짓이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나는 내 말이 명제를 던졌고 나는 죄 없다. 나는 책임 없다. 하고 다른 말 그런 하게 돼. 내가 한 말 외에 하게 되면은 고소하겠다. 이게 뭐냐는 얘기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밝혀진 게 없는데. 경찰 조사 받았다. 참고인 조사 받았다. DNA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다. 성추행 사건이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성추행 사건이면 DNA가 큰 의미가 있느냐 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성추행이 뭐냐면 만지거나 키스하거나 막 이런 그 원하지 않는 그 접촉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DNA 검사해가지고 이게 술에 취해가지고 동의하에 했느냐 동의하에 하지 않았느냐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건에 너무나 미스테리가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이게 성희롱이냐 성추행이냐 성폭행 사건이냐 세 개 중에 뭐냐라는 그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성추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DNA 검사가 모르겠어요. 참고는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경찰서에서 어련히 조사하면 나는 경찰을 못 믿습니다. 저희 큰형 산재 있을 때도 경찰 개판이었어요. 인천 경찰서 개판이었어요.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불친절하고. 여러분들 경찰을 믿어요? 난 못 믿어요. 저희 사촌 형들이 다 경찰 간부급인데요. 못 믿어요, 저는. 이번에 댓글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사회적인 적폐 사건들 보면 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사촌 형들이 경찰인데도요. 여러분들이 경찰, 나는 내 가족 사건이나 다른 사건에서의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정의로운 경찰은 있겠죠, 분명히. 근데 만나본 적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씩 나오는 끝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소신을 걸고 싸우는 청년 경찰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경찰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하고 있지만 부산 경찰서를 다 연락을 해가지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좀 정보력이나 이런 게 딸려요. 저희가 대한언론사고 뭐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규모나 이런 게 딸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일단 다음 주부터 경찰서, 부산에 경찰서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경찰서에 문의를 해. 저는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 동해 가족들이 부산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 관할이 어딘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비밀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부터 다 알아봐야 돼요. 어느 경찰. 그리고 저희는 지상파의 탐사보도 PD님한테 도움 요청을 해가지고 이 미스테리한 사건, 이 단독으로 갈 수도 있겠고 기존의 1억 원 별풍선 열혈팬 자살 사건이나 그 미제의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같이 다룰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누가 책임이 있든 뭐가 있든 이 미스테리가 반드시 좀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보나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기사나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길게 했네.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상당히 또 관심 있는 내용을 다뤘어요. 제가 낮에 보려고 했는데 아직 안 올라왔더라고요. 푹TV에. 보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저한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경찰에서 이미 끝난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력이 안 되면 지상파 탐사 프로그램 PD님들한테 연락처 있으니까 작가님이나 PD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미스테리한 죽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파헤쳤기 때문에 나는 이 동핵 자살 사건이나 그 세아집에서 있었던 그 성추행 사건이 나는 상당히 미스테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젊은 지금 뭐 댓글 보니까 아이까지 있는 그 동핵이 그 젊은 나이에 그 사건으로 미국까지 갔다가 목숨을 끊은 사건은 나는 이건 작은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이
죽기 전까지 억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변명을 하더라도 그런 변명은 안 하죠. 구체적으로. 나는 그러니까 동에게 말이 맞다, 누구의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다잉 메시지잖아요. 다잉 메시지. 자기가 목숨을 끊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도 그 전에 했던 말은 억울하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자기 목숨을 죽으면서까지 억울하다고 하면 그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에. 그게 산 사람의 어느 정도의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아주 절친은 아니었지만 연락도 취하고 뭐 기사 때문이지만 카톡도 가끔 하고 안부도 묻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거는 당연히 그리고 인터넷 방송에 관련된 사건이고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그 전에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자기 지인에게 진술을 하면서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인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사건에 몇 건에 연루됐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억울하다고 했던 점에 대해서 거짓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직 누구와 말이 맞는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경찰 수사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언론사의 기자분한테라도 부탁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알 수 있는 인맥을 총동원할 겁니다. 제가 클린뉴스 캠페인을 하면서 알게 됐던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가지고 유명 신문 기자분들, 뭐 지상파나 이런 PD분들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취해가지고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내 부족한 점이라면 제가 서포터를 하더라도 이슈 사건 때도 사실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린 건 PD 수첩이었죠. 아, 이거 카메라 얼마예요? 내가 살 테니까. 이 한마디로 국민의 적이 된 겁니다. 잘못을 해놓고 PD 수첩 그 PD님이 취재하러 갔는데 이슈가 그 한마디 하는 바람에 그 말이 엄청나게 파장을 준 거죠. 아, 그 카메라에 꺼라고. 아, 그 내가 살 테니까 끄라고. 그 얘기 한마디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고 판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원래 단독 판사였는데 단독 판사가 바뀌어버렸죠. 합의부로. 단독이라는 건 판사 혼자 가는 건데 1심은 그게 형사 합의부로 1심에서 형사 합의부로 하는 것은 징역형의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원래 합의부는 항소심에서 주로 하는데 사건이 크고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1심도 3명의 판사가 합의부로 바뀝니다. 형사 합의부로. 그러니까 그 피두첩이 방영되고 나서 합의부로 바뀌었어요. 단독 판사가 재판부 변경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게 있으면 이 사건도 저는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어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385회에서 기적의 사나이 그는 어떻게 조현병 환자가 됐나? 기적의 사나이 그는 어떻게 조현병 환자가 됐나? 8년 만에 완치된 조현병 환자입니다. 이 사람 젊은 사람인데 의사를 속였어요. 나한테 항상 그렇습니다. 의사를 못 믿냐? 네가 뭔데 전문의를 못 뵀냐? 근데 의사를 속였어요. 예전에 뭐 김우주 사건도 있었고 의사를 속인 사건은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저한테 특정 관련된 사건, 그 BJ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너는 왜 의사를 못 믿느냐? 자, 도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도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사건이 제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사건을 말씀드립니다.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일이 벌어졌다. 몇 년 사이 지능지수 IQ가 53에서 114로 2배 이상 높아진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현대의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32살 가명 김진만 씨. 이 기적을 접한 전문가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런데 그에게 일어난 기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2011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던 그가 입원 치료나 약물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현병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교회를 다니며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병이 감쪽까지 사라졌다. 예, 교회를 다녔더니 신앙심을 했더니 갑자기 병이 IQ가 2배로 떴대. 결국 8년 전 조현병 증상이 생기면서 53이었던 IQ가 최근 종교적인 믿음에 의해 병이 치료되면서 정상 수치인 114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그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하지만 얼마 전 조현병이 완치됐다는 진단서를 받기 위해 병원에 온 진만 씨를 본 의사는 그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다는데 전문가조차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의 기적 뒤에 숨겨진 비밀은 경찰은 진만 씨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시기에 주목했다. 그는 2005년 처음 받은 병역 검사에서 신체 등급 1급으로 현역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계속해서 군입대를 미뤘고 6년이 지난 2011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신체 등급 5급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다. 경찰은 그가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거짓으로 조현병 환자 연기를 했던 것으로 의심해 지난 10월 말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정신과 전문의에 따르면 조현병 진단은 14가지의 종류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진 심리검사와 수차례의 의사 면담을 통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고 진다고 한다. 때문에 일반인이 거짓 연기를 통해 조현병 진단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까다롭고 복잡한 조현병도 조작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실제 진만 씨의 경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 정신과 진료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고 그를 통해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2011년 그에게 조현병 진단을 내렸던 의사는 진만 씨에게 전형적인 조현병 증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고 지금도 그가 조현병 환자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구속됐는데도. 취재진을 만난 진만 씨의 가족 역시 그가 최근 증상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동안 조현병으로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실제로 봤다고 주장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정말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난치병인 조현병이 사라진 걸까? 경찰은 왜 그가 조현병 환자를 연기했다고 의심하는 걸까? 이번 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거짓 조현병 환자 연기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남자의 사연을 알아보고 과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지를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본다. 자, 이 조현병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오랜 기간 까다로운 절차와 조사를 받아야만 통과되는 게 조현병입니다. 근데 이 조현병이 여러분들이 귀신을 보는 병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이 조현병에 대해 잘 모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조현병이 예전에 말했던 정신분열증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망상이나 환청으로 귀신을 보는다는 증상도 있는데 원래는 이 병을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분열돼 가지고 환각을 보고 막 이상한 증상을 보고 막 그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조현병 정신분열증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인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 네.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적인 결과를 보여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다. 그러니까 너 나 왜 욕했어? 환청이 들리는 거죠. 친구가 옆에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 왜 내 욕했어? 막 사람을 때린다거나 그 다음에 갑자기 아버지가 막 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막 그런 망상이 생긴다든가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화분하려고 뭐 이렇게 장비 꺼내면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그러네? 그런, 네.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는 감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신에 의해서 그 환각 상태가 망상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행동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이제 정신질환 중에서 상당히 심각한, 그러니까 고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 아까 막 IQ가 50으로 막 떨어진다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치료가 어려운 사실상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정신질환 중에서 상당히 높은 급에 그 해당되는 질병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현병으로 군 면제를 받기는 엄청나게 어렵다. 근데 그 처음 진단했던 의사는 끝까지 우기죠. 왜? 본인도 새우 깡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는 오명이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의사나 그렇게 정말 이거는 수많은 의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이걸 의사가 아니라 수사관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수사관들이 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사관들이. 그 수사를 오래 한 범죄 그 심리학자들이. 왜냐면 의사들은 그 환자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경색이라든가 뇌질환이라든가 알츠하이머라든가 이거는 뇌사진을 찍으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이 조현병 정신불안증이라든가 양극성 정동장애라든가 인격장애라든가 이거는 뇌사진을 찍어도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의사를 속인 거 아닙니까? 조현병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의사를 못 믿느냐. 나한테 그래요. 네가 뭔데 전문의를 못 믿느냐고. 이런 사례가 나오잖아요. 김우주 사건도 그렇고 뭐 아이돌 출신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현병 면제 사건도 있고 IQ가 50까지 떨어졌는데 갑자기 그게 53에서 114로 늘어나는 기적. 그러니까 자기는 종교에 가가지고 신앙심을 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그 병원 어디예요? 그 교회 어디예요? 그 교회 목사님 인기 탑이겠네. 그렇잖아. 가서 막 신앙심으로 기도하면 암이 낫고, 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치매가 낫고 모든 질병이 낫는 거 아니야. 가서 신앙심으로 그 교회 공개해야 됩니다. 신앙심으로. 예전에 그 5인용에 나왔잖아요. 신앙심. 선량한 신앙심으로 그러면서 막 조폭까지 생겨가지고 막 사람 없는 데서 막 김창호한테 막 협박하고 그래놓고는 신앙심으로 이렇게 했다고 막 그렇게 그런 데 있잖아요. 자기 마음 바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군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 주장은 뭐냐면 문제가 이 사건을 계기로 누가 문제가 있다가 없다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병역에 관련돼서는 누구도 숨김이 없어야 된다. 지금 병무청에서 특정 BJ들의 이 병역, 그러니까 현역이냐, 이게 무슨 걸거라든가 이거는 나는 누구나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외 없이 그거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 어떠한 그 판정을 받았는지를 그게 프라이버시라고 숨겨주는 문화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면제를 받았으면 뭔 사유로 면제를 받았는지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숨기고 프라이버시라고 그 사람 바깥 일부 사람들만 알고 폐쇄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병역 비리가 끊이질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군대를 이전에 갔다 온 사람이나 누구나 병역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를 해야 된다. 의혹이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질병으로 면제를 받았으면 정확하게 질병명이 나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투명하게 이 병역에 운영이 되는 거지. 이게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현역인지 공익인지 무슨 면제자인지 뭘로 면제했는지를 다 숨겨주고 고위공직자 청문회 할 때 이렇게 인사청문회 할 때만 잠깐 한참 지나가지고 공개하고 몇십 년 후에 그러니까 처벌이나 입증이 안 된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고위공직자나 연예인들부터 점차적으로 일단은 일반인까지 내려오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직자, 공무원, 그리고 사회 지도층, 연예인들, 스포츠인들 이런 사람들부터 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게 점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일반인들까지 다 공개할 수 있는. 왜 공개 못합니까? 자기가 떳떳하게 면제받았고 떳떳하게 공익 받았으면 그 공익 사유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생계곤란으로 공익 판정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수천만 원을 벌고 이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폐쇄적으로 병무청에서 쉬쉬하고 그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고위공직자나 사회 지도층이나 연예인이나 스포츠인이나 이런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부터 저는 언론인도 찬성입니다. 내 거 공개해도 상관없어요. 의경 기동대 가가지고 졸라게 쳐맞고 밟히고 살았습니다.
집회 맞느라고 막 짱돌로 맞고. 그러니까 기존에 나는 언론인 포함식 상관이 없어요. 언론인들도 다 포함시키는 건 찬성입니다. 기자들도.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하라. 왜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느냐. 공개를 안 하니까 속여먹는 거 아니냐. 얼마나 난 저렇게 철저하게 몇 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저 행사하느니 차라리 갔다 오겠어요. 공익으로라도. 저 정성이면 나는 진짜 갔다 오겠다고 차라리. 근데 공익이라도 떨어지면 공익으로 가는데 나는 공익 지금 판정받는 사람들 엄청나게 문제 많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 멀쩡하고 그냥 다 공익이야. 응? 사회생활 멀쩡하고 다 하고 뭐 연애하고 할 거 다 하는데 공익이라고. 나는 그 재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병무청 말고 병무수사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병무수사청에서 모든 국민들의 병역 사유 해가지고 의심 있으면 거기 수사만 하는 거예요. 병무청에서 조사하고 수사하는 게 아니라 병무수사청을 만들어서 국방부 산하에 병무수사청에서 24시간 365일 다 조사하는 겁니다. 의심 가고 신고 들어오면 거기서 철저하게 수사권, 그래서 뭐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 그걸 발휘해 가지고 병무수사청에서 병무역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게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해야 돼. 그리고 처벌 강화해야 됩니다. 병역 기피, 병역 연기 부정으로 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실형 때려야 돼요. 집행유예 연병하지 말라고 그래. 연 먹으라고 그래. 그래서 병역 연기를 허위로 막 무슨 공무원 시험 보지도 않는데 보다 그런 것들은 다 실형으로 5년 이상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런 짓을 안 하지. 그리고 무슨 병역 정보 카페 다 폐쇄해야 됩니다. 병무청에서 정보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면 되지. 병역 연기하는 법, 병역 뭐 하는 법, 이런 카페 운영하거나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조사해야 돼. 입건해야 돼요. 그 탈피의 병역 연기나 그런 것들은 다 문제가 아니에요. 다 보면은 무슨 자격증을 뭐 어떻게 하세요, 뭐 하세요. 그런 카페 운영자들이나 자료 올린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병역의 의무 가지고 차등이 없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이 병역 이 기피라든가 이 불법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공소시효 폐지하고 국민 감정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거 몇십 년대 때 뭐 총리부터 황교안 총리부터 다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외 없이. 자, 아무튼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인기 BJ들의 군 의혹이나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요즘 뭐 포렌식이다 수사 기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하고 달리 이렇게 어영구영 이제 안 갑니다. 제대로만 수사를 한다면 어영구영 그러지 않는다. 자, 거기까지 얘기하고 전화를 받을 시간이 다 가버렸네. 주둥이에 말이 많아가지고 내가 한이 맺혀서. 자, 050-2323-5549번 전화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11시 10분부터 배그 특공대 이번 주부터 매주 금토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유신과 코사모의 끊이지 않는 주둥이 배틀. 어제 후라이팬 대결에 또 있었죠. 이런 재미있는 요소가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같이 하실 분들은 스팀 아이디 SAJATV 사자TV 친구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디스코드 추가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유신님 접니다. 코퍼맨. 네. 네, 제가 말씀드릴 게 그 아프리카 TV 그 주식 폭락한 거 있잖아요. 그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렇게까지 폭락은 안 했습니다. 650원이 뭐 폭락입니까? 600 얼마더라? 그래 저는 그래도 그 서수길 대표가 아주 진짜 뭐라 그럴까 자기가 하는 거 다 맞다 식으로 600원이네. 이렇게 우덜식 운영했다. 결국에는 이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서수길 대표의 우덜식 운영 문제 있다. 아니 큰 문제죠. 더군다나 그 BJ들 실드 쳐주고 진짜. 아이고 그리고 남순이나 그런 BJ들한테 상 주고. 네. 아직도 정치를 못하는 것 같네요, 진짜. 아직까지 뭐 시상식은 안 했는데 70인 안에 들었긴 했는데. 네. 네.
부탁이니까 제발 네. 서수길 대표 정신 차리든지 아니면은 물러나 주시길 바라시고 또 다른 대표가 와가지고 그 아프리카 TV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다시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게 제 의견입니다. 네, 오늘 배틀 영어회화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덜 됐는데 일단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 서수길 대표는 물러나라. President of Africa TV, 서수길, please resign. 철구, 남순, K, 세야 등의 BJ들도 함께 가라. It also includes BJs and streamers like Chorgu, Namsun, Seiya, and K. 대한민국의 인터넷 방송을 말아먹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아니라 지나친 우덜식 운영 때문이다. One that's one that's causing the collapse of internet, the internet broadcasting environment of Korea is not extreme law against the internet broadcasting, but it's the extreme management by someone like 서수길. 트럼프, 서수길, 안철수의 공통점은 미국의 와튼 스쿨을 나왔다는 점, 그리고 독선, 적이다는 공통점이 있다. The common things are for President Trump, Chol An, and 서수길 are that they are from 어느 학교라고 했죠? 와튼 스쿨이요. What school? And also they're very stubborn. 코퍼맨님, Yeah. get out. 자, 배틀 영어 해왔고요. 네. 자, 이게 즉흥적으로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자, 배틀 영어 회화, 트럼프, 서수길, 안철수의 공통점. 네. 와튼 스쿨, 동문에다가 그 다음에 독선, 독단.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50-2323-5549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송중기, 서강సిం벌, 재승진, 미장코젠들이요. 아, 지금 상당히 뒤가 시끄러운데 야외인가요? 네. 뭐 어딘데 이렇게 시끄러워요? 여보세요? 예. 맥도날드요. 자, 제가 전화를 다시 할 테니까 잠깐만요. 네. 제가 통신원 연결한다고 그랬는데. 자, 미리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BJ 유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BJ 간담회 특파원으로 파견된 코짠돌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대기하고 계세요. 특파원 연결 좀 할게요. 여보세요? 네, 오늘 그 아프리카 TV 인천 유저 간담회에 저희 그 특파원으로 나갔던 MC 짠돌 통신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가 어땠나요? 분위기가 아니 뭐 한번 갔다 왔는데요. 네. 저번에도 변한 게 없어요. 네, 그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지루하고 내용도 뭐 자기 자랑밖에 없고 뭐 인천 지역의 PC방 자리 알아보고 있고 뭐 이런 그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고 대부분 유저들이 그 뷔페, 호텔 뷔페에만 관심이 많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일단은 처음에 장기 자랑을 아니 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췄는데요. 네. 인기 없었고요. 네. 그다음 서수기 대표가 올라와서 뭐 쓸데없는 얘기인데 뭐 너무 노멀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옛날에는 TV가 뭐 이게 주입받는 시대였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뭐 소통하는 시대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앞으로 그 수원과 인천 지역에 PC방을 늘려야겠다. 야심차군요. PC방 사업을 하겠다. 네. 자, 그 서수길 아직 인천 지역이 그 땅 값이 비싸다고 지금 더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어렵다고. 아, 식당값이 어렵다고. 가게값 아닌가요? 아니. 땅값. 네, 땅값. 그러니까 월세인가 전세인가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좀 비싸다고. 네. 딴지 알아보고 있다고. 아, 근데 서수길 대표가 소통을 강조했는데 최근에 좀 얘기 좀 듣고 얘기해. 씨! 말이 많네. 자, 저기 최근에 그 BJ 케빈 서수길 대표 방송국에 BJ들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 다 블랙리스트에 등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통을 강조하면서 우덜식 소통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생각은 없었나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서수기 대표가 소통 강조한 건 아니고요. 서수기 대표의 그 뭐 기획관인가? 네. 뭐 부하가 나오셔서 서수길 대표도 왔다면서요? 아니 그분은 그냥 그 얘기만 하고 내려가셨어요. 아, 그 얘기만 조금 하다가 네, 소통 자기가 PC방 얘기 좀 하시다 내려가셨고요. 예, PC방 사업 하신다고. 그럼 아프리카 대표라기보다는 그냥 아프리카 대표 PC방 대표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뭐 그거는 아니, 아프리카 TV 유저 간담회인데 뭐 PC방 사업에 설명하고 왔다면은 뭐 예. 그럼 오늘 뷔페는 맛있었습니까? 네, 맛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통신원이 사실 거기 취재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밥 먹으러 가기 때문에. 아니 뭐 취재는 한데 뭐 이게 뭐 좀 발전하는 모습이 좀 보여야 되는데 네. 내용이 대동소이예요. 아니, 근데 본인은 왜 행사 끝났는데 맥도날드에 있습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최근 유신님이 전화 주실 것 같아가지고 기다렸는데 네. 이게 설명이 좀 길어지시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프리카 TV 인천 유저 간담회에 뷔페 식사 얻어 먹으러 갔던 펩시 짠돌 특파원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잘 들었고요. 네, 050-2323-5549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자, 050-2323-5549번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내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 이상한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마 쟤네들은 우리 방 채팅방에서 이상한 거 쓰고 말이죠. 예? 조현병 걸렸다고, 또 할지도 몰라요. 네, 여보세요? 예, 대구의 26입니다. 대구의? 26입니다. 네, 닉네임 있나요? 없습니다. 대구의 26. 자, 의견 말씀하시죠. 요즘 유신님 먹쇼를 안 하셔가지고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먹쇼는 후원 미션입니다. 개수작 떨지 마시고요. 아니 근데 그냥 유신님도 뭐 아침 점심 저녁 드시듯이 그냥 앞에서 그냥 드시면. 내가 그걸 왜 하냐고! 이 시베리아 허스키 뒷다리 같은 인간아! 아니 뭐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뭐 많이 먹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왜 방송에서 그걸 먹어야 되는 이유도 없죠. 밥은 편하게 먹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식사를 왜 방송 중에 합니까? 아니 뭐 그렇게 먹으면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방송에서 먹는 게 당연히 앞에다가 저기 방송 장비 앞에서 먹어야 되는데. 아니 뭐 방송 20년 차 하셨다는데. 20년을 하든 20년 방송했으면 방송에서 밥 먹으라는 이유 있어요? 마음 편하게 밥 먹는 거지. 방송 끝나고 먹고 방송하기 전에 먹고. 아니 근데 이유는 없지만은 꼭 그렇게 하시라고 좀.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그렇게 해요? 본인이 그냥 미션을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아니 유신님이 먹는 게 먹쇼 하시는 게 맛있게 먹는. 아니 저는 일반 식사는 편하게 먹고 싶어요. 그러시군요. 참네. 자, 닉네임 코날로. 예, 날로 먹으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냥 식사를 방송에서 해주세요. 이게 뭔 의견입니까? 코날로 먹는 거지. 아니고 그냥 이제 한번 시청자로서 한번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식사하는 거는 저도 편하게 좀 먹고 싶어요. 방송 신경 쓰면서 먹고 싶은 게. 그건 몰랐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실 게 없고요. 아니 그거 조금 네. 그거 말고는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니 방송에서 식사를 왜 해요? 먹쇼는 시청자가 후원 목적으로 미션을 신청하시니까 저희 운영비에 보탬이 되니까 열심히 이제 먹는 거고 맛있게. 일반 식사는 편하게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기소개요. 네. 27살에 서울 삽니다. 네, 서울에 27살. 오늘 처음 전화 주신 분들이 많네요. 의견 말씀하세요. 네, 의견은 이제 유신님이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라고요, 궁금한 거를. 네, 유신님은 생계형으로 방송을 하냐, 아니면 정의로움으로 방송을 하냐, 이 두 가지, 이 둘 중에 어떤 마음으로 방송을 하십니까? 너 같은 거 깔라고요. 네? 너 같은 거 깔라고요. 지나치세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는 사람은. 너무 말씀이 지나치신데요? 자, 닉네임 코나처. 제가 질문한 것만 말씀하세요. 질문한 것만. 본인이 국정감사 청문회장 제가 국회의원이에요? 질문한 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국회의원이냐고. 내가 청문회 나왔냐? 청문회 나왔어 너. 반말을 하고 있네. 이 27살짜리가 싸가지고 누가 그렇게 가르치대? 아니, 먼저 반말하셔서. 내가 언제 반말을 해요? 저도 반말하셔가지고 저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부모님이 본인한테 반말하면 부모님한테 반말해요? 아니, 저도 반말하셔서 저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니, 제 부모님이십니까? 예. 아니, 제 부모님이세요? 아들아. 네? 아들아. 아니, 패드립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들아, 사랑한다. 지금 좀 도가 지나치셨는데요. 도가 지나치긴 돈은 안 땄고요. 자, 코나처님. 자, 유신이 원래대로 얘기 돌아가서요. 네, 말씀하세요. 자, 유신은 생계형이냐?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자, 유신은 말씀하세요. 말 끊지 말라니까 이 끈끈이 죽을 것 같은 인간을. 말씀하세요. 네가 진행자면 네가 방송을 해, 이 해바라기 씨앗 같은 인간아. 말씀하세요. 말씀하고 있는데 네가 끊고 있잖아, 이 끈끈이 죽어가. 알았어요. 주걱으로 싸다구를 4번에 3박자로 때려버리니까 어디서 지랄 연병하고 있어. 하세요. 콧구멍으로 바카스병 까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자, 들으세요. 답변하려고 그러잖아, 이씨. 뭐야 이거는. 네. 자, 유신은 생계형이냐 정의 때문에 방송하냐. 유신은 방송이 좋아서 하고 싶어서 내가 방송을 통해 즐기고 그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도 함께 즐기기 위한 목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좋아서 즐기기 위한 목적을 하더라도 그걸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비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계형이라기보다는 물론 생계형이신 아니죠. 생계형이 아니라 아니 시청자들이 보는 방송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이는데 그게 어떻게 생계형입니까? 내가 결론을 생계형이신데 아니죠. 말을 돌려하세요. 아니죠. 돈이 운영비가 부족해서 외부에서 돈을 벌어서 채워놓고 있죠. 나는 생계형이다. 자, 코나처님. 그러면 본인은 얘기하세요. 나는 페류나라고. 그럼 본인이 나는 페류나다라고 얘기하시면 나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페류나입니까? 그럼 내가 왜 생계형입니까? 제가 왜 대체 왜 페류나입니까? 그럼 내가 왜 생계형입니까? 아니, 방금 유진님은 자, 그 들어보세요. 자, 제가 일단 1분 얘기하고 1분 할 기회를 드릴게요. 뭐냐면 내가 좋아서 즐기려고 방송을 하는 거지만 최소한의 운영비는 필요하다. 그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그 운영비를 아니 1분 한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너는 페류나야? 아니, 그 생계형님. 나는 생계형, 너는 페류나. 인정하세요. 본인이 페류나라고 인정하면 나도 인정을 할게요. 유신님. 본인 페류나예요? 부들부들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1분 얘기한다니까. 1분 얘기하고 1분 시간 준다니까요. 아니, 생계형. 정신분열증 현상 보여주지 마시고요. 자, 닉네임 바뀝니다. 닉네임 코연병. 자, 닉네임 코연병. 아니, 지금 정신분열증 상도 아니고 내가 얘기 1분 하고 1분 준다고 그랬는데 아닌데요? 아니, 이러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시는 거냐고요? 사과하세요. 사과가 아니라 내가 1분 얘기하고 1분 시간 드린다고 했는데 계속 얘기하는데 아닌데요?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지금 장애인 모욕 방송 하시는 겁니까, 유신님? 조현병은 그 얘기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증상이지. 모욕하시는 거냐고요. 본인을 목욕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 전화 주신 분 코현병님. 자, 코현병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1분 하고 1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끊을까요, 그냥? 네.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좋아서 즐기려고 시청자들하고 즐기려고 하는 방송이지만
최소한의 운영비가 필요하고 그거를 유신이 김기영이요. 그게 이러니까 조현병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1분 동안 얘기하라고 해놓고도 몇십 초를 못 건져가지고 계속 이 조현병이에요. 정신분열이고. 아, 정신분열이라고요? 아니 1분 동안 얘 동의해놓고는 계속 그 얘기만 나오면 사과하세요. 이게 사과하세요. 사과하는 게 아니라 1분 동안 얘기를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동의를 해놓고. 유신님, 저 유신님식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시겠어요? 야 유신 현식이 아니라 그건 조현병 증상이라니까요. 유신님식 자 음소거하겠습니다. 운영하고 있다고요, 제가. 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정신분열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유신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일단 즐기면서 시청자와 함께 즐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방송을 보는 시청자와 함께 즐기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의 운영비가 필요해요. 그 운영비를 부담을 왜 진행자 혼자 해야 됩니까? 시청자들과 후원을 받아서 그 자발적 시청료로 함께 운영을 하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철학이. 그런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생활하고 가족들 챙길 수 있는 비용이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외부 일을 하고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가족들, 동물들 챙기는 거는 내가 부담을 하고 그 외부 일하고 남은 거를 모두 운영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계형입니까? 본인이 말하는 생계형을 하려면 내가 방송을 하고 버는 돈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야죠.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가족들 챙기는 거, 동물들 챙기는 거 다 쓰고 외부일로 나머지를 다시 운영비에 투입시키는데 그게 어떻게 생계형이 됩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계속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러고 끊고 있으니 이게 지금 군 면제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면제시켜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자 얘기하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페루납니다. 제가 말씀 이게 페루납니다. 아니 제가 말씀 이게 페루납니다. 어때요 기분이? 자 얘기하세요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이게 페루납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자 얘기하세요 이제.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불안하죠? 시작하겠습니다. 유신님, 네.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아프리카 TV랑 팝콘 TV 이 두 플랫폼에 이 양분성을 가지고 유신님이 계속 아프리카 TV 공격하시죠. 이거는 제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답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극적인, 아주 공격적인 개인의 복수심이 담긴 이런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이 개인 플랫폼 방송을 지금 하시는 걸로 보이시고요. 제 의견입니다. 이거 그냥 제 의견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창출한 수익을 가지고 이제 방송 활동을 하시거나 이 개인적인 전 사심이나 목적이 있다고 보여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일 뿐이지 입증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아프리카 TV에 입증은 무슨 안 되죠? 원한이? 네. 내가 아프리카에 무슨 원한이 있어요? 공감합니다. 자, 저도 공감. 들어보세요. 저는 아프리카 TV 있을 때부터 클린슈 캠페인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리고 네. 아프리카 TV 내에서 엄청난 탄압과 제재를 받았죠. 그러다가 네. 결국은 그 안준수라는 사람이 팀장일 때 협박을 했고 그 네. 협박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네. 쫓겨났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억울함을 느끼려면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안 했는데 제재를 했을 때는 복수심이 있겠죠. 근데 그쪽에서 협박을 했는데 내가 안 받아들여서 불이익을 당한 건데 내가 뭘 원한을 갖겠어요. 어떤 협박을 했죠? 그러니까 그거였죠.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했던 게 그 성기 노출, 포르노 노출을 한 BJ들을 복귀에 반대한다. 그리고 그런 걸 노출만 하면 다 영정을 줬는데 앞으로는 네. 고의성이 없으면 정지를 안 주겠다. 그러니까 방송 중에 자기가 주의 의무를 안 해가지고 포르노 사진이나 자기 성기가 노출돼도 자기가 네. 고의성만 없으면 제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19세도 안 걸고 노출돼도. 네, 지금도 네. 그러나요? 자, 지금 유튜브가 좀 튕긴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러나요? 뭐가요? 지금도 그렇게 아프리카 예. TV가 그렇게 방송을 하냐고요? 고의성이 없으면 끊겼어요. 네? 지금 유튜브가 잠깐만요. 방송이 끊겼다고요. 네,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네. 유튜브가 끊기면 안 되죠. 인정합니다. 자, 일단 끊었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네.
유튜브 서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 또 방송 중에 또 문제가 생기네요. 자, 일단 다시 연결을 했고요. 네, 말씀해보세요. 네. 예. 입증 가능합니까? 뭐가 입증이 가능? 입증 가능합니까? 아니요, 내가 지금 몇 년째 얘기하는데 고소 안 하잖아요. 안준수나 아프리카 TV 쪽에서. 안 되잖아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전화 주신 분, 내가 이게 사실이 아닌데 이런 얘기하면 고소당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프리카 TV가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시가총액이. 근데 네, 그렇죠. 안준수 팀장이 이제 뭐 퇴사 소문도 있는데 상무 이사까지 네. 올라갔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했으면 고소 안 당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허위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런 그럼 그런 사실이 없었으면 내가 입증이 안 되잖아요. 입증이 안 되는 게 말귀를 못 입증이 안 알아듣네. 된다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면 저는 잡혀 들어간다니까요. 그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준수 상무나 아프리카 TV에서 네. 고소를 안 하겠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안 보는 걸 수도 있겠죠. 관심이 말이 안 되죠. 없는 왜 말이 안 얘기를 됩니까? 아니 본인 말대로 아프리카 TV를 주기적으로 오랜 기간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미운 털 박힌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하는데 그 회사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타격이 없으니까. 타격이 회사는 타격이 제가 없는데 방심이 토론회에 유신 나오면 안 나온다 그럽니까? 기업은 이익을 목표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말기가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 사람을 만약에 그렇게 법정을 해서 이제 수면 위로 이슈를 끌어올렸다. 그러면 이 이익을 이 손해와 이익을 계산합니다. 개소리 계산을 해요. 시간 없으니까요. 자, 시간 없으니까 상대방이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상- 자, 그 사실은 사실이고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됐죠? 입증을 못 주시는데 아니 유신님이 입증을 못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분명히 예, 알겠습니다. 그때 같이 간 사람도 있고 내가 그때 판교 본사를 같이 차를 운전해 가지고 같이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입증하는 거는 그쪽에서 고소하면 내가 할 일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사실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공표를 했다가는 저는 큰일 난다는 얘기죠. 코스닥 상장사고 거기에 상무 정도면 대표 부대표 바로 네. 밑에예요. 그 사람을 내가 근거 없이 허위 사실로 그렇게 하면은 저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구속될 수도 있어요. 타블로가 타진요를 고소했나요? 타진요 거기 그 운영자 고소했죠. 운영자만 고소했죠. 아니 그 아래 수많은 루머를 썼던 사람 댓글 쌓는 사람. 그게 뭔 소리예요 그게. 그 말한 대로 하면 내가 운영자급인데. 그게 다 사실이었냐고요. 제발. 그러니까 그게 다 사실이었습니까? 진짜 미쳐버리겠네. 얘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아니 뭔 그게 다 뜬금없는 얘기를. 사실이냐고요. 아니 타블로 타진요는 그 모임에서 타블로의 학력이 의심된다 그래서 타블로가 졸업장가 공개했는데 조작된 거다라고 근거 없는 걸 하다가 털린 거고 나는 그게 아니잖아. 내가 거기 간 것도 사실이고 근거 없는 게 팩트입니다. 거기 간 것도 사실이고 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입증할 수 거기서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입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한테 왜 입증을 해요? 내 말은 이게 사실이 아니면 제가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감정을 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플랫폼만 이렇게 비난을 하신 겁니까? 아- 팝콘TV 19세 수위 보셨죠? 자, 이거는 비난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본인 성인이죠? 네. 본인이 성인 방송 네. 보면은 위해예요? 네? 본인이 성인인데 성인이 성인 컨텐츠를 보면 위해하냐고요. 위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거는 개인의 판단이고요. 그거는요 정말 모자란 얘기예요. 네. 자, 왜 성인일까요? 성인들은 19세를 걸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인 컨텐츠인 거예요. 근데 성인이 성인 컨텐츠를 보는 게 음란하다?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인이 성인 방송을 보다가 성욕을 못 참고 성범죄자가 10대 방송을 보다가 그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니 당사자 책임이에요. 아니 19세를 걸고 성인 방송을 했는데 청소년이 어떻게 봅니까? 아니 청소년이 아니라 전 성인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그 방송을 보다가 성인이 예. 자 성인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인 방송을 보다가 사고를 치면 그 사람의 책임이죠. 성인 방송의 책임이 아니라.
그렇죠. 그 사람의 책임이죠. 그 위에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난 얘는 진짜 뭐 분열증이 아니 뭔 엉뚱한 얘기를 자꾸 뭐 타블로 얘기를 하고 무슨 성인 방송을 얘기하고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의도성을 모르겠네. 성인 방송의 수위가 어디가 높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자, 저는 말씀해 주세요. 성인 자 모르세요. 성인 방송에서 말씀해 주세요. 성인 방송에서 최악의 수위가 더 높습니까? 최악의 성인 방송이 나와도 성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인 방송 19세 걸어놓고 성기를 노출한다든가 실제 성행위를 한다는 것은 위법한 방송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법만 지키면서 성인 방송을 하는 거는 19세 걸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문제가 없고 성인이 성인 방송을 보는 것은 음란하다 선정적이라고 얘기할 거리가 안 됩니다. 왜? 성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도의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성인이 성적인 욕구를 풀고 살아야지 그걸 더럽다. 뭐 일부 종교나 이런 곳에서 성인물 보는 건 성인이 보는 게 더럽다? 지들은 깨끗한가? 뒤에서는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다니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나 막 개방된 나라도 합법적인 성 문화나 컨텐츠를 즐기는 거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는 것이지 아동 포르노라든가 불법적인 성매매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단호하게 처벌을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나 이런 불법 성매매에 대해서 함정 수사까지 합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에 있어서 성인이 성인 문화를 즐기는 것은 유신님. 당당한 것이고 다만 19세를 걸고 성인 컨텐츠를 하더라도 법을 어기는 경우에는 그건 단호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죠. 성인들이 그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죠. 나는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하는 것이지 성인 보호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성인이고 당신도 성인인데 내가 왜 당신을 보호합니까? 그러면 아프리카가 지금 성인 위법 방송을 하고 청소년 위해 방송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래가지고 문제를 경고를 받고 제대를 받았죠. 어떤 형식이죠? 어떤 방송? 자, 이시우와 강은호가 어떻게 했습니까? 카메라 들고 인터뷰한다고 그 여성들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찍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죠? 저는 그걸 못 봤어요. 모든 청소년이 그걸 봤을까요? 네가 못 보면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뭐 어떤 사건이 있냐고 그래서 그런 사건을 예를 들었더니 그게 내가 못 봤는데요? 그게 지금 너의 반론이냐? 팝콘 TV는요? 팝콘 TV도 문제가 있죠. 내가 그랬잖아요. 성인들이 근데 그나마 성인들만 방송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위법함을 성인들이 고발하면 되는 거 문제고요. 다 처벌 받아요. 근데 내가 중요한 거는 미성년자들이 보는 곳에서 그런 성범죄라든가 그런 문제되는 방송들이 진행되고 있는 아프리카 TV가 더 심각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땐 유튜브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유튜브 편 들었어요? 유튜브가 더 심하고요. 아니요. 아니 그리고요. 자, 유튜브가 더 심한 거 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한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팝콘 TV는 유튜브도요. 팝콘 TV는 자기 여자친구까지 출연시키는 방송을 제가 봤습니다. 아, 문제가 있다니까요? 문제가 있다. 저번에 있어요. 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여자가 여교사가 그 동행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비판 기사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프리카 TV는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안 하나요? 이게 뭔 소리예요? 아니 팝콘 TV에서 여자친구가 나오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제재 안 하냐고 지금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아니 근데 아프리카 TV는 제재를 합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니 지금 자 여보세요. 저 코연병님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코연병님이 지금 질문의 요지가 뭔지 모르니까 팝콘 TV에서 여자친구랑 같이 성적 행위를 하면 성행 방송을 하는데 아프리카 TV에서는 제재하나요? 이게 뭐냐고요? 그게 아니라요. 저는 팝콘 TV도 그런 방송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팝콘 TV에서 성인 플랫폼에서 남자 BJ가 여성을 돈 주고 고용을 해서 성적인 행동을 하는 부분이 일부 여성단체에선 성매매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냐면 그 방송 자체는 성인 방송이라고 하지만 그 남성이 여성을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성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게 이제 성매매 조장행위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미 여성단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실에 계속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룰이 안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나서야 되는데 검찰이나 수사 라인에서 아직까지 그거를 수사 대상에 내부적으로 포함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과 법을 어기지 않은 선에서 여성을 돈 주고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 그 전 단계에서 여성을 돈 주고 데려와서 성적인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성매매로 봐야 된다라고 여성단체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만약에 통과되면 이제 남자 게스트가 여성분한테 뭐 돈을 나눠먹기로 하거나 아니면 뭘 하고 데려와서 성적인 행동을 유사성행이나 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면 다 처벌받는 거죠. 성매매로. 그쵸. 예. 근데 아직은 그 과도기이기 때문에 네. 예, 뭐 말씀하세요. 유씨님은 어떤 게 더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성매매가 더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자 들어보세요. 아프리카 TV 저는 기본적으로 자 들어보세요. 저는 클린 유씨 캠페인을 한 이유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송을 19세를 안 걸고 하는 거를 문제 있다. 19세를 걸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랬다시피 성인 방송에서 성기가 노출되고 성매매라고 문제가 있죠. 근데 그 시청 대상이 성인들이잖아요. 일단은. 그렇잖아요. 성인들이면 뭐 문제 없습니까? 아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 급박성에 있어서 그런 노출 방송이나 그런 음란하거나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네. 청소년 들어보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청소년 보호가 성매매가 뭐야 말을 이걸 듣고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청소년 보호가 우선인. 정의를 위해서 성매매는 상관이 없다. 청소년 보호가 우선입니까? 성인 보호가 우선이냐고요. 유심님은 성매매 조장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청소년 보호가 우선입니까?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 청소년 보호가 우선입니다. 19세 없이 성인들에게 유해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캠페인이 우선이에요. 일단 법을 어기더라도 성인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아니잖아. 주 시청자 수가.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이 판단해서 수위를 넘었다고 하면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아프리카 TV가 청소년이 볼만한 일반 방송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런 청소년 위법 행위를 했다. 청소년이 보면 안 되는 위해 방송을 했다. 이러면 바로 방송이 끊기고 정지가 안 당합니까? 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팝콘 TV는 어떻죠? 자, 들어보세요. 저는 팝콘 TV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TV에서 그런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송을 하고도 3일 정지나 경고만 받고 넘어가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철구가 여성용 핫팬츠, 속옷도 안 입고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자기도 노출될까봐 뭐 오늘 영정 먹는 거 아니라 이렇게 조심하면서 그걸로 물구나무 서기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수만 명의 시청자와 19세 없이 여성 게스트 앞에서 고환을 노출했습니다. 수만 명 앞에서요. 그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의가 아니라니요. 철구가 그걸 계획했습니다. 다른 여성 BJ한테 핫팬츠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여성용을. 남성이. 그래서 그거를 속옷도 안 입고 이거 노출되면 영정각인데 막 자기가 막 그 걱정하면서 물구나무를 서고 그 다음에 다리를 쫙 벌리고 고의적인 거죠. 아니 속옷도 안 입고 여성용 핫팬츠를 작은 거를 그걸 입고는 꽉 끼는 걸 입고 물구나무를 서고 다리를 쫙 벌리는데 노출이 안 됩니까? 본인 신체 구조 달라요? 고의적인 겁니까? 아니 본인하고 철구하고 신체 구조가 달라요? 아니 속옷도 안 입고 여성용 핫팬츠만 입고 그 작은 걸 입고 사이즈를 물구나무 서고 막 다리를 쫙 벌리고 그렇게 하는데 노출이 안 돼요? 그 가능성을 몰라요? 안 될 수도 있죠. 본인 신체 구조 달라요? 전 똑같습니다. 아니 속옷을 안 입었어요. 여성용 그 사이즈가 겨우 들어가는데 그 핫팬츠를 입고 물구나무를 서고 여성 앞에서 다리를 쫙 벌리다가 고환이 노출됐는데 그 가능성을 몰랐다고요? 몰랐죠. 그럼 일부러 노출했습니까? 진짜 못 살겠네. 그럼 일부러 자 그러면 코현병님 그럼 제가 본인을 스튜디오로 초대해가지고요 그 한번 실험 영상을 찍어봅시다. 본인 여성용 그 여성 그 사이즈로 핫팬츠를 준비해가지고 속옷 안 입고요
그걸로 물구나무 서고 다리 한번 쫙 벌려가지고 노출되나 안 되나 보게 해요. 유신님, 여성 네? 핫팬츠 본 적 없으시죠? 뭐라고요? 여성용 핫팬츠 본 적 그 없으시잖아요. 방송 동영상 풀 버전을 가지고 있어요. 왜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본 적 없으시잖아요. 여자친구 없었으니까. 또 비하라는 거 보세요. 이 페류나가. 이게 비합니까? 그쵸? 여자친구가 이게 왜 있었는지 비하- 없었는지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아니, 여자친구 있던 없던 그게 왜 비합니까? 아니 여자친구가 아니 없었는지 있었는지도 모른다면서 없었으니까라고 그럼 그 왜 단정지어서 얘기를 합니까? 아니 남자든 여자든 여자친구 없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게 왜 없을 수 비하죠? 있는데 없다고 왜 단정을 하시냐고요. 없었으니까라고. 아니 그게 왜 비합니까? 아휴 진짜 그게 모자라. 왜 비하예요? 자 됐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아니 없어가지고요. 그게 왜 비합니까? 그러면 저 아니 내일 왜 그게 비하냐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내가 왜 답변을 그게 비하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아니 여자친구 없고 모태솔로 아니 사전에 아니 전 모태솔로가 아니니까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비제이가 입고 여비제이가 입었던 핫팬츠를 철구가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속옷도 안 입고 그 작은 사이즈를 남자인데 그것만 입고 자기가 계속 노출되면 영정각인데 라고 계속 앞전에 했고 근데 별풍선이 터지니까 물구나무 서고 별짓을 다 하다가 여자 게스트하고 수만 명 시청자 앞에서 다리 쫙 벌리다가 고환이 노출됐는데 최소한 속옷만 입었어도 본인이 신체 구조 똑같으니까 삼각 팬티라도 입었으면 그게 고의라는 겁니까? 뭐라고요? 그럼 그게 그게 고의가 아니면 뭡니까? 여자 핫팬츠를 왜 입어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여성용 핫팬츠를 사이즈도 안 맞는데 그걸 왜 빌려 입습니까? 속옷도 안 입고. 그러면 개그맨들은 왜 여자 비키니 입고 여자 비키니 뭐 입고 춤추고 왜 그럽니까? 여자 개그맨이 남자 개그맨이 어디서 비키니 입고 춤췄습니까? 개콘에서요? 코빅에서요? 개콘 코빅 둘 다 해서요. 아 진짜요? 이거 보세요. 지금 명예훼손과 관련된 겁니다. 내가 개그맨 아신 분이 있는데 코빅과 개콘에서 남성 개그맨이 여자 비키니를 입고 춤을 췄다. 이거 진짜 고소하면 개그맨 협회에 내가 아는 분이 있어요. 개그맨 분이. 아니 그냥 위에 안에 그냥 뭐 걸치고 하는 게 뭐 아니요. 그게 뭐- 아니 말 바꾸지 마세요. 본인이 분명히 TVN의 코미디 빅리그하고 KBS 개그 콘서트에서 남성 개그맨이 여자의 비키니만 입고 춤을 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저는 비키니만 입고 췄다는 적 없습니다. 그럼 말 똑바로 하세요. 자꾸 비키니를 말 입고 똑바로 하세요. 본인이 여자 비키니를 입고 춤을 췄다는 게 그럼 뭘 더 입었다는 겁니까? 여자 아니, 비키니 뭐 몰라요? 똑바로 하세요. 전 이것만 했습니다. 아니 여자 말 똑바로 비키니가 하세요. 달라요? 우리가 상상하는 비키니하고 다르냐고요. 말 똑바로 하세요. 아니 우리가 말하는 비키니가 위쪽 가슴 쪽하고 밑에 그 하반에 그 저기 삼각 모양으로 하는 게 비키니인데 그 비키니가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죠. 뭐 아닐 수 본인이 얘기한 팩트가 코빅과 개콘에서 남성 개그맨이 여자 비키니를 입고 춤을 췄다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다른 상상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좀 논점에서 벗어나지 마시고요. 논점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본인이 지상파에서 케이블에서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철구도 잘못이 아니라면서요. 제가 언제 지상 케이블에서 했다는 말 했습니까? 본인이 코빅하고 개콘에서 했다면서요. 남성 개그맨이 여자 비키니 입고 춤췄다고. 비키니만 입고 했다 했습니까? 그럼 뭘 입었다고 했어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뭘 입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비키니를 잘 가라.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는 개그맨 분이 있으니까 바로 연결해서 명예훼손으로 잘 가요. 잘 가 내 꿈꿔. 이렇게 해서 한 명은 부천 원미경찰서에 가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개그맨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모욕죄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오늘 마지막 전화입니다. 자기소개요. 서울에 25요. 자 닉네임 있죠? 느낌 있어요? 코드뽀. 자 빨리 얘기하세요. 지금 저 배그 특공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개그 특공대가 뭐가 노잼이니까요. 유신님, 네. 그 동해 자살 사건 있잖아요. 예. 그거 경찰서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이미 끝난 사건 아니에요? 아니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셨죠?
아니 유희님은 그러면 확인도 그런 것들 1차적으로 안 해보셨어요? 아니요, 계속 지금 체크하고 있고요. 저는 아니 경찰서랑 접촉을 하셨냐고요? 아니 접촉을 계속 하고 있다고요. 알아보려고. 아니 그 며칠째인데 뭐 알아보고 계세요 지금? 며칠째가 아니라 제목으로는 며칠째 자, 아니. 코드뽀님, 제목으로 코드뽀님,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으로 코드뽀님, 하시면서 코드뽀님, 언론사에서 아직도 접촉을 안 코드뽀님, 하셨다고요? 말인마 막걸리입니까? 자, 코드뽀님, 막걸리입니까? 소주입니까? 쇠주입니까? 11월 19일 날 미국에서 부산으로 시신이 왔고요. 바로 장례식이 치러졌고요. 아, 그 전에 접촉을 하셨냐고요? 계속해서 지금 뭐 인터뷰 요청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취재를. 아니, 그걸 다 말입니다. 그거를 다 저기 코드뽀님한테 보고할 이유는 없고요.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면 됩니다. 소리가 아니잖아요. 누가 제가 보고를 했어요, 저한테 지금? 그러니까 말 안 했다고 그렇다면서요. 아니, 접촉도 안 하고 아무것도 경찰서 기자가 제일 먼저 계속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부산에 경찰서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부산의 경찰서가 한두 곳이 아니고요.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본인은 아니 유신한테는 왜 경찰서 빨리빨리 안 와보라고 해놓고는 본인은 확인도 아니고 공소권 없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본인은 나는 경찰서를 알아보고 있는데 본인은 경찰서 알아보지도 않고 왜 공소권 없음이라고 얘기하냐고요. 본인은 더 뻥을 쳐놓고. 자, 코드뽀님 공소권 없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확인한 것이죠? 당사자잖아요. 그 사람이. 뭐 세아가 해명을 한 바로 저기요 봐봐요. 자 들어보세요. 세아가 한 말이 다 진실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아 진실이라는 게 아니라 세아가 현재까지 가장 믿을만한 건 세아가 밝힌 거 아니에요? 유신님 경찰서에서 아니 믿을만하다는 게 제가 지금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하면 세아가 한 말이 다 진실이고 동혁이 지인에게 얘기했던 말은 다 거짓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경찰서에서 어떤 얘기라는 거 입장이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요. 유신님 지금 세아가 웃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최근에 정관에서 그 뭐 밝힌 발언을 자기가 뭐 참고인 조사로까지 다 받았다고 했죠. 아 그러니까 내 말은 방송까지 당당하게 할 정도면은 이미 자기는 혐의를 뭐 다 벗어났다는 뜻 아니에요? 당진 아닙니까? 본인 말대로 하면 어떤 사건이 있고 웃으면서 방송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유신님은 의혹만 제기하고 계시잖아요. 의혹이 아니라 세아의 해명 방송, 로렌의 해명 방송. 그리고 동혁 지인이 말했던 동혁이 억울하다고 얘기했던 점 이 세 가지의 발언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찰서 취재나 추가 취재를 해가지고 결론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지금 얘기는 세아의 말이 다 맞고 동혁이 그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공소권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라는 주장을 한 거지 않습니까? 본인은 근거가 더 없잖아요. 아니 지금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라고 확인된 바가 없는데 세아만 말을 듣고 얘기를 해가지고 마치 모든 책임이 동혁에 있어서 동혁이 책임이 있는데 죽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잖아요. 공소권 없음을 처리를 된 것 같다고. 아니요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는 코드뽀님 공소권 없음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는 본인의 상상이잖아요. 본인이 오히려 상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나 나는 내 말은 세아 말대로 현재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 세아와 그 로렌의 해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아, 로렌 그 다음에 동혁의 지인인 성이라는 사람이 한 말, 아 말 좀 들어라 시간 없으니까. 동혁의 지인인 성이라는 사람이 동혁이 억울하다고 얘기한 말이 또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종합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아직 어떠한 판결이 났는지 어떤 처분이 났는지 확인된 바가 없고 본인이 근데 왜 공소권 없음이라고 얘기하냐고 세아 말만 듣고 세아 말대로 그러니까 세아 말을 나 못 살겠네. 내 말을 들어보세요 좀. 자 방송 배그 특공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길게 못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동혁의 지인의 주장과 로렌과 세아의 주장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세아의 해명에 대해 동혁의 지인이 새로운 해명이 아니요. 동혁의 지인이 아니요. 거기에 김정서와 그 로렌과 세아에 대한 자 들어보세요. 먼저 증언이 있었냐고. 먼저 팝콘 TV에서
그 동액의 지인이란 사람이 동액 계정으로 성이란 사람이 동액이 이렇게 됐는데 억울하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네. 해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해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2차에 해명을 했고, 그 여자분들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거야? 아니면 세아한테 그러니까 그 동액 지인의 말로는 동액이 자기는 그날 술 먹고 많이 취해서 잤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그걸 좀 총대를 매라 대신 매주면 자기가 그 보상이나 보답을 다 하겠다, 다 뒤처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쌩까고 모른 척했다. 그래서 배신감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한 게 그 지인이 주장한 바예요. 그 이후에 또 사실이라는 아니요. 그 이후에 밝힌 후에 로렌과 세아는 네.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주장이 그러니까 서로 주장이 배치하고 나머지는 실제 본인이 말했다시피 경찰서나 실제 취재를 해야 되는데 뉴커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뉴커가 아닙니까? 역량이 해명이 엇갈릴 뉴커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뉴커가 역량이 자 뉴커가 역량이 부족하니까 지상파나 다른 유명 그 신문사 기자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합동 취재를 할 예정이에요. 됐습니까? 유신님 경찰에 접촉을 하실 예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찰서에 문의를 해도 안 알려주는 경우가 희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사인데. 그래서 유명 신문사 기자분하고 그 다음에 지상파 그 PD님한테 요청을 해서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걸 취재해 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분별한 추측하는 것도 자제해야 되지 저는 않을까? 무분별한 추정을 한 적도 없고 본인이 공소권 없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의혹을 얘기한 거지. 조직연결을 자극하는 의혹. 아니요. 저는 자 로렌과 세아가 했던 부분에 구멍. 그러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막 추측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들어보세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세아가 집주인인데 자 보세요. 세아가 집주인이에요. 근데 술에 취했더라도 집에 모르는 여성들이 2명이 왔어요. 그 3명이 다 모르는 여성이에요. 소개받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여성을 놔두고 먼저 들어가서 잠을 자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술 먹고 취하면 먼저 잘 수도 있는 거죠, 유신님. 아니 저는 집주인인데 그런 적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세아가 집주인으로 먹다 보면 그게 집주인이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니요. 의혹이라고요? 손님만 두고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는 남자 BJ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모르는 여성들 있잖아요. 손님 있잖아요. 그러면 손님을 보내거나 그런 적 없으세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와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두고 나 잔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아는 그 뭐 멤버나 진짜 뭐 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잠깐 자고 일어나는 경우는 있었는데 피곤해서 그게 아니면 절대로 모르는 사람 처음 온 사람 놔두고 한 적이 없어요. 제기가 너무 수준이 의혹 제기가 아니라 만약에 세아가 집주인으로서 만약에 자기가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자러 갈 거였으면 여성들을 택시 태워서 보냈어야죠. 아니 더 마시겠다고 했나 보죠, 유신님. 아니요. 그렇다고 해도 마무리를 자기가 짓는 게 맞습니다. 그녀는 사고가 안 났겠죠. 마무리를 짓거나 안 건 그 참. 집주인으로서 그 술자리의 주체자로서 집주인의 아니요, 도의적인 책임은 있죠.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 자기가 주최를 한 거잖아요, 술자리를 집에서. 그러면 자기가 자러 갈 거였으면 여성들을 택시를 태워서 부르는 택시를 불러서 보내는 게 맞죠. 풍속상 집에 모르는 사람이 자 보세요. 로렌 지인도 아니고 내가 들어봐요. 로렌의 지인이면 이해가 돼요. 친하니까. 근데 로렌의 지인이 소개해준 지인들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계속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니까 지금 배그 특공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코사모가 지금 콧구멍을 벌렁벌렁하고 있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잠시 후에 배그 특공대 못 말리는 배틀그라운드의 유신 대장과 함께하는 배그 특공대가 이어집니다. 자 오늘 사다TV 유신쇼 전화배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새로운 인터넷 방송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청자연대와 제작자연대
10년 넘게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뉴시.org, 개그맨 최군과 인기 BJ들의 군 의혹을 파헤치는 트루스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자, 이렇게 해서 전화 배틀 끝났고요. 자, 다음은 배그 특공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그 특공대는 유신을 대장으로 한 코사모와 그 일당들의 배그 최고 팀을 만드는, 그런 내가 말하고도 참, 최고의 팀을 만들기 위한 그 노력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2위 찍었었는데요. 1위도 좀 했었고. 자, 방제를 좀 바꾸고요. 그래도 시청률이 상당히 좀 그래도 한 18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카테고리 변경을 하고, 좀 늦어져가지고. 자, 카테고리 변경됐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아이고 힘들다. 차라리 언급을 하지만 각자 해명을 할 때까지 싫어요. 이렇게 공론화 해가지고 이슈화가 돼야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조용하면 잊혀집니다. 왜 김어준이나 주진우나 이런 사람들이 다스다스 얘기를 하면서 공론화를 시키겠습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면서. 그 공론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국민적인 관심이 있어야 수사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시우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도 만약에 내가 계속 공론화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제가 PD수첩에 제보해가지고 자료협조하고 인터뷰하고 해가지고 그게 PD수첩에서 보도가 안 됐다면 저는 이시우 충분히 집행유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변호사도, 그러니까 이시우가 로상과는 달리 변호사나 이런 걸 선임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해가지고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고요. 로상은 변호사 선임을 늦게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냥 도와주기만 했는데 2년 6개월이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도 아마 변호사 선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변호사 선임하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변수가 발생을. 다 들어와 계시네. 칸타레님, 다사랑님, 바퍼님, 비담까지 와 있네요. 자, 초대 코드 만들기, 복사. 자, 코사모, 초대. 자, 드렸고. 늘 수고가 많으세요. 적폐청산의 길이 멀고 더디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뤄질 거라 기대합니다. 유신쇼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링크를 다 보내고 있고요. 링크를 보내고 있고, 다 보냈나? 자, 얘기 들리나요, 코사모? 말이 없지 왜 들어왔는데? 음소거 돼 있네, 내 거? 소리 끄기. 코사모? 왜 그러지? 품질.
말이 없지 왜? 변경 카테고리 바뀌었어요? 아, 잠깐만요. 아이고야 힘들.